불이야 불! 모두들 침대에서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도시 전체가 활활 타고 있어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막 시작되었어요. 이틀 내내 상업지역을 포함해 시카고에는 재와 연기, 화염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재는 6.5km까지 퍼지면서 약 2,384억 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대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이론에 의하면 헛간에 있는 소가 랜턴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게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간 거라고 해요. 다른 이론으론 전형적인 인재 또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 거대한 화재를 시작했다고 해요. 문제는 19세기 후반에 모든 대도시 지역들이 거의 전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단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피난처, 배, 수레, 그리고 일상용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나무가 말 그대로 사방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리기구, 바퀴, 도구, 가구까지 모든 것이 나무 소재였죠. 그 당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오늘날의 일반 도시처럼 혼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화재 이후 건물들은 대부분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어요. 중국에는 가장 오래되고 높은 목재 건물 또는 목조 고층 빌딩이 있어요. 이건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높이가 67m예요. 23층짜리 건물과 맞먹죠. 여러 번 복원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어요. 이건 약 7번의 큰 지진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뚝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뜬금없이 나무로 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는 강철과 콘크리트가 솟은 이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높은 목조 건물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높이는 단 8층에서 13층 사이예요. 초고층 빌딩이라고 불리기엔 역부족이죠. 일본은 W350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335m 이상의 목재 고층 빌딩을 지을 계획이에요. 2041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현대 도시를 나무로 된 동화의 나라로 바꿀 거예요. 건물은 90%의 가공 목재와 10%의 강철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반 나무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목재 집성재 또는 CLT, 즉 많은 나무 반자들을 서로 접착시켜 붙여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큰 반자로 만든 재료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목재 구조물들은 화재에 취약해요. 시카고 대화재 당시에는 빔에 적용할 내화 코팅이 없었어요. 강철 구조물에도 이런 코팅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빔은 과거의 빔과 같지 않을 거예요. 튼튼하고 크죠. 너무 커서 극도로 높은 온도에도 불이 붙지 않죠. 그리고 강철의 경우 내화 코팅이 발려진 목재 빔을 태울 수 있는 이런 끓는 온도는 강철 구도도 간단히 녹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불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여파는 나무든 강철이든 여전히 같을 거예요. 모든 고층 건물들은 강한 바람에 흔들려요. 목조 고층 건물도 예외는 아니며 강철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엔지니어들은 다이아몬드와 삼각형 모양으로 목조 건물을 지음으로써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삼각형은 본래 직사각형보다 더 안전한 기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하단 3분의 1 지점에 삼각형 기초를 만듦으로써 목재 고층 빌딩은 바람과 같은 외부 힘에 저항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밑에 이렇게 큰 기반이 있으면 지면 근처에 추가로 주택이나 상점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길 거예요. 목조 고층 빌딩을 현장에서 꼭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엔지니어들과 건축가들은 미적 외관과 견고함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디자인과 구조물을 확보하여 컴퓨터 계획과 청사진을 만들 거예요. 작업자들은 근처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 조립식 구조물을 현장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시간을 더 많이 절약하고 초반부터 품질 관리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에선 시멘트를 빈 빔과 틀에 부어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건조시켜야 해요. 강철은 구조와 설계에 맞게 녹여 형태를 잡아야 하죠. 공장에서 교차 적층된 목재들은 자동으로 잘려지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지 감독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건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조물을 조각조각 모아서 조립하고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일반 공사장처럼 지저분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전기 설계, 배관, 기타 내부 작업을 고치는 것만이 현장 작업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다음 마무리팀이 와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막바지 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짜잔! 목조 고층 빌딩이 탄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무는 콘크리트나 강철보다 더 유연하고 가벼워요. 나무로 된 고층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딜 수 있고 붕괴할 가능성이 더 적죠. 그리고 천연 단열재인 목재는
거주자들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시켜 줄 거예요. 강철과 콘크리트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지만 목재는 자라죠? 그리고 걱정 마세요. 삼림 파괴를 하지 않는 한 목재는 줄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전 세계 숲의 1% 미만을 사용해요.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건축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목재 농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세계가 내일의 건물을 나무로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대규모 산립 벌채로 우리의 숲에 극심한 재앙이 초래될 거예요. 몇몇 연구원들에 따르면 강철을 나무로 대체하는 건 매년 숲에 약 4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걸론 매년 새로 자라는 나무들을 보상할 순 없을 거예요. 주변에 목조 건물이 있으면 탄소 혜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강철과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들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6%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재가 강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약하고 운송 비용도 적게 들어서 배기가스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사람들이 철제 건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모두들 이것의 이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는 썩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해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거친 가루로 만들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재활용 플라스틱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빔, 블럭, 벽돌 그리고 기둥을 만들었어요. 남아메리카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부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침실이 2개 있는 작은 집을 지음으로써 이미 이걸 실행하고 있어요. 만드는데 저렴하고 쓰레기도 없앨 수 있고 4명이서 만드는데 5일밖에 안 걸려요. 언젠간 재활용 쓰레기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쓰레기로 만들어진 도시 전체도요. 예멘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도시로 알려진 작은 도시가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은 나무가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몸을 피할 방법을 찾아했어요. 사막의 맨하탄으로 불리는 쉬밤은 며칠 동안 태양 아래에서 구워진 비옥한 흙, 건초, 물로 만들어진 벽돌로 지어졌어요. 이 도시는 과거에 캐러밴을 타고 온 많은 여행객들에게 휴게소 같은 곳이었죠. 대부분의 건물이 7층 높이고 1층에는 가축과 농작물을 보관하는 데 쓰였어요. 위층은 사기와 새로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곳이었죠. 진흙집은 자연 냉장고예요. 진흙은 열을 쫓아내고 내부에 시원한 공기를 가두죠.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고층 빌딩은 1903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지어졌어요. 16층 높이였는데 하룻밤을 버틸 거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게 무게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건물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지지기둥을 치웠을 때 한 지역 기자는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밤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들렸었죠.